안녕하세요. 꿀잠 보이스 투머치 토커의 오늘 이야기는 제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내겐 너무 긴 하루. 웬일로 아침에 몸이 가뿐했다. 습관처럼 고개가 벽시계로 향했다. 시계의 짧은 바늘과 긴 바늘 두 개가 숫자 8과 9 사이 어딘가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었다. 이 8시 45분? 아, 설마. 에이, 7시 45분이겠지.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좌우로 두어 번 흔든 뒤 힘을 주어 눈을 뜬 후 시선을 벽시계의 바늘에 고정했다. 맙소사. 침대에서 자석처럼 튀어올라 욕실로 향했다. 최대한 힘주지 않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액체만 밀어내고는 겨우 눈곱만 떼는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왔다.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뒤집어 쓰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8시 50분. 군자역에서 회사 근처 건대 입구역까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지만 뛰어간다 해도 집에서 군자 지하철역까지 5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평소엔 그리도 많던 빨간 LED의 빈 차 글씨 대신 오늘은 손님을 태운 택시들만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길 5분여. 겨우 택시를 타고 상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서 이제야 출발합니다. 2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택시 안에서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최소한의 자신감을 위한 파우더를 얼굴에 토닥였다.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네. 피곤하긴 했지. 어제는 회식 1차 후 지난 주말 막창과 돼지 껍데기, 치맥, 순댓국, 정점을 찍은 애슐리 뷔페 등을 폭풍 흡입해서 온몸 구석구석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태워보겠다는 일념으로 헬스장에 달려가 1시간 넘게 러닝머신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 기절하듯 잤지. 지난 한 주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진저리 나게 싫어하는 일 하나, 더위. 추위도 싫어하긴 하지만 더위만큼 진저리 나진 않아. 최소한의 옷만을 입고도 견딜 수 없는 더위는 정말 난감하다고. 그렇다고 홀딱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 풍기물랑까지 될 몸매는 아니다만 지독한 안구테러일 테니. 이 소개팅. 처음 보는 사람과 호구조사 및 어색한 취미 묻기는 정말 딱 질색. 그래서인지 몰라도 30대 초반의 나이까지 살며 소개팅한 횟수는 5손가락 안에도 꼽히질 않는다. 마음을 조금 열어봐야지 했는데 너무 내숭 없이 굴었나 보다. 침 튀기며 영화 이야기만 하다 왔다. 극과 극이다. 도무지 중간이 없다. 그런데 다음엔 밥 먹잔다. 아휴, 이 어색한 시간을 또 보내야 하나? 3. 영화 볼 기본 매너 안 되어 있는 인간들 바글바글한 멀티플렉스관에서 영화 보기. 영화관에서 줄기차게 팝콘 아삭거리고 먹는 인간들. 핸드폰 문자, 카톡 보내며 롱핀 쏘는 기본 안 된 인간들. 카페를 가거나 나가서 통화나 문자를 하라고. 영화관은 영화를 집중해서 보는 곳이야. 내가 좋아하는 독립영화관 주변 집값은 억소리 나게 비싸다는 이유로 이곳에 살고 있지.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는 딱 2가지였어. 회사가 가깝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영화관이 있다는 거. 암튼 개념 없는 인간들은 딱 질색. 저 진저리 나게 싫어하는 일들을 정신없이 겪어냈던 지난 일주일이 0.1초 만에 뇌리를 스쳤다. 택시가 회사 근처에 도착했다.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위치상 택시는 횡단보도를 끼고 회사 맞은편 도로에 서게 된다. 100m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 하필 신호 대기 중이었다. 저 앞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마음이 급했다. 카드를 흔들며 기사님께 건넸다.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급해 죽겠는데 무슨.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쯤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맞은편까지 도착하지 못했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다.
횡단보도를 막 지나려는 차가 클렉슨을 울려댔다. 아, 미안해요, 아저씨. 근데 나 지각이야. 운전자를 보며 미안하다는 제스처로 한 손을 들고 고개를 까딱였다. 회사 1층에 도착했다.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춰 있었다. 1층까지 내려온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보글보글 버블 쏘듯 닫힌 버튼을 눌러댔다. 아니, 출퇴근 지문기계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해주면 좀 좋아? 총무과 놈들, 지들 편하자고. 6층에 올라가 출근 지문을 찍고 다시 4층으로 내려가 지각한 티 안 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에 슬쩍 앉았다. 숨이 턱을 넘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 자리에 앉은 제이 대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회의실로 따라 불러 착한 척 이것저것 물어대며 결국은 잔소리 시전을 했을 텐데 자네 요즘 힘든 거? 어제 늦게 잤는 거? 하면서 결국은 일찍 다녀라는 말로 끝낼 폭풍 잔소리. 차라리 화를 내면서 혼내는 게 더 나은데 꼭 사람 좋은 척 부드러운 말로 시작해서 들을 생각도 없는 질문을 해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며 묘하게 기분이 언짢아지는 잔소리로 끝을 내는 레퍼토리. 착한 얼굴 뒤로 앞뒤 다른 행동들을 자주 해서 교묘하게 사람 매기는 캐릭터다. 그런데 어째 아무 말이 없으니 더 불안했다. 1시간 뒤 이유를 알았다. 승진 발표가 났다. 우리 팀에서 나 대신 제이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한단다. 아, 나 진짜 개만도 못한 새끼. 설마 했는데 분명 내 차례였다. 450여 명이 참석한 환경 프로젝트 발표 대회 행사 준비를 하고 총괄 진행한 건 나였다. 원래는 올해 초 제이 대리가 총괄 진행자로 되어 있었다. 환경 프로젝트 발표 대회는 연단위 사업이다. 연초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를 모집하고 5월에는 환경 동아리의 실험 프로젝트 경과를 체크하고 8월에 공모를 통해 예선 심사 후 10월에 본선에 진출한 중고등학교 동아리가 대회 현장에서 발표 후 심사와 수상까지 해야 하는 큰 행사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하는 큰 행사라 환경부 장관도 참석한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가 거의 다 참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 당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30여 개 학교의 환경 동아리,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다 참석한다. 교육팀은 물론이고 홍보과에서도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 회사에서 큰 행사에 속한다. 연초 동아리 모집부터 예선 심사까지 내가 다 진행했다. 당일 행사 준비는 제이 대리가 알아서 하겠지. 총괄 진행자니까. 담당자니까. 그런데 한 달 전 갑자기 다른 팀 해외 연수권에 인원이 한 명 비는데 그 자리에 제이 대리가 자원을 했다. 바로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 총괄 진행자는 내가 되었다. 그간 100여 명, 200여 명이 참석하는 토론회, 연찬회 등의 행사를 문제없이 성료시켰던 나였기에 호기롭게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인수인계 봤는데 행사 준비가 거의, 아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다. 할만하니다 진짜. 당장 행사 장소 섭외부터 확정 지어야 했다. 450여 명을 수용할 만한 곳에 메일이며 전화며 손톱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연락하고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답사가고 하는 데만 일주일이 소요됐다. 이후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 참석자 방명록, 명찰, 심사위원 섭외, 명패 제작, 상장, 상품, 경품 준비, 동아리 발표 자료 확인, 포스터 인쇄 확인, 점심 식사 주문, 식사 장소 확인 등등등. 현장에서 도와줄 인력만 최소 10명 넘게 필요하기에 교육팀과 홍보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공지 메일을 보내고 일정이 되는 인력을 모집했다. 내가 아등바등 하는 동안 제이 대리는 해외 연수 생각에 신났다. 요즘 나온 걸그룹 뉴걸스를 아느냐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조카 크레파스가 18세기였던가. 제이 대리는 행사가 있기 2주 전에 해외 연수를 떠났다. 그동안 나는 행사 현장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아이,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왜 내가 거길 나가야 해요? 교육팀의 초록이 버스 운전기사이신 김 선생님의 볼멘 목소리가 들렸다. 일정은 되지만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현장에 7시까지 도착해 오후 6시까지 종일 일해야 하는 행사 지원은 나가기 싫다고.
C 대리님과 신랑이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C 대리는 상사 직권으로 김 선생님에게 지원 업무를 시켰다. 다들 집에 돌아가고 없는 가정의 날 수요일. 야근을 올릴 수도 없어 일을 해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날. 회사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대강 저녁을 때웠다. 처럼 당장 닥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포털팀의 정 계장님과 공 계장님을 비롯한 대여섯 명이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7시 반쯤 됐을까? 아까 C 대리님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 선생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다. 야근할 일이 없는 업무인데 무슨 일이시지? 김 선생님은 40대 중반이 호리호리한 아저씨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분이시다. 차량 관리와 운전이 주요 업무라서 행정 업무는 조금 부족하시다고 들었지만 C 대리가 자기보다 어린 데다가 여자인데 직속 상사라 가끔 행정 업무에 대해 지적할 때나 자신에게 부당하다 싶은 일을 시키면 C 대리님과 종종 소리 높여 말다툼을 하신다. C 대리님이 한 번에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꼬박꼬박 상사인 티를 내는 게 못마땅한 눈치시기도 하다. 가정의 날인데 야근하시게요?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김 선생님에게 정 계장님이 물었다. 김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내 자리로 성큼성큼 오시더니 평소와 다른 큰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저 그 행사 지원 안 나가면 안 돼요, 씨발. 다른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이고, 김쌤, 술 드셨구나. 얼른 댁에 가세요. 정 계장님이 김 선생님을 모시고 회사 밖으로 나간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내 담당도 아닌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저런 욕까지 들어야 돼?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 말 없이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동료들은 숨을 죽였다. 갑자기 울컥했다. 지금쯤 유럽 어딘가를 쏘다니며 신나하고 있을 제이 대리를 생각하니 울분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다. 씨발 못 해먹겠네. 자리를 박차고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다. 꺼이 소리가 나도록 울었다. 공 계장님이 따라 들어와 우는 나를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쌤, 마음 알아요. 얼마나 억울해. 내가 왜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래야 돼요? 내 담당도 아닌데. 진짜 쟤들이 그지 같은 새끼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튄 거 알죠? 에휴, 알죠. 그 인간 원래 후임한테 일 시켜놓고 공은 자기가 가로채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오늘은 우리 그냥 갑시다. 그래도 할 일 많은데 하고 가야죠. 으이그, 이것도 병이야. 커피 한잔 하고 합시다. 그렇게 준비했던 행사였다.